요걸 제가 보톡스 이렇게 맞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보톡스가 되게 안전하고 편안한 약이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들은 왜 생기는 거며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근 보톡스는 가장 많이 맞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갸름해지려고 좀 맞는 그런 보톡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상이 넓은데 좀 그래도 좀 두상이 좀 갸름해 보이고 싶어서 맞는 축두근 보톡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해부학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2022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PRS라고 성형외과 의사들한테는 가장 유명한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 한국분이세요. 연대 치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논문을 정리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페이셜 컨투어링, 그러니까 안면 윤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를 바꾸기 위한 보톡스 인젝션의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된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넓으니까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걸 뭐 윤곽 수술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수술을 크게 수술 안 하고 보톡스만 맞아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상이 넓어서 좀 여기가 넓어 보이는 것도 머릿속이지만 이런 식으로 맞으면 여기가 조금 갸름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오발 쉐입이라고 하거든요. 타원형 얼굴로 조금 만들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보톡스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런 측두근이나 교근에 대해서 보톡스를 맞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정면에서의 좌우 폭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폭을 줄이는 시술이 뼈를 통해서 줄이는 거는 광대 수술이 있겠고, 그다음에 사각턱 수술이 있겠죠. 그 두 가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근육을 조금 줄여도 효과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이제 보톡스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면서 많이 맞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맞고서는 나 보톡스 맞고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라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라. 그래서 해부학적인 내용하고 정리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축두근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축두근은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하악의, 이렇게 하악 과두라고 하고요. 여기를 X표한 데를. 여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템포럴 머슬이 펜 쉐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요 꼬다리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육을 얘기할 때는 오리진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리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부착돼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오리진은 뭐냐면 근육이 기시점,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액팅 포인트에서 머슬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 이 템포럴 머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정돼서 붙어 있고요. 템포럴 크리즈라고 하는데 두개골의 옆통수, 템포럴 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템포럴 크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부착이 돼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요. 그럼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입을 다물 때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작하는데, 씹는데 사용되는 근육이고요. 만져보면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를 악물면 여기 관자놀이 부위가 볼록볼록해지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육이 근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근막이 두 층이 있어요. 딥 템포럴 파샤라고 하는 거랑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라고 해서 두 가지의 근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의 신경 분포를 보면 지금 여기 이게 신경을 염색하는 게 이제 슐러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신경을 염색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막 찌글찌글찌글 이렇게 막 신경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신경을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해서 신경과 근육이 접합부에서 보톡스가 작용을 하는데, 그 정션 부위에 주사를 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브와 근육이 붙는 부위에 이 주사가 놔줘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육 부위에 주사를 놓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논문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뭐냐면, 눈썹에서 수평 라인 위로 놔라. 이 밑에다 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썹에서 수평 라인. 그 다음에
여기는 트라구스라고 해요. 트라구스. 트라구스가 어디냐면요. 제 얼굴에서 보여드리면 귀 앞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 귓바퀴라고 하고요. 요 녀석 요거 튀어나온 거 이거 요거. 요걸 트라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수직, 그 다음에 눈썹에서 수평. 그러면 여기다 놓으란 얘기죠. 여기도 근육은 있는데 여긴 맞아봤자 머리카락 때문에 티가 안 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보톡스를 놔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보톡스를 놔주면 효과적으로 이 축두근이 줄어든다. 요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작용이 또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못 맞으면 겪을 수 있는 게 이 템포럴 할로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관자놀이가 꺼지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템포럴 할로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오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사진에서도 이 눈썹 라인 위로 맞아라 라고 했는데 요런 데다가 잘못 맞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관자놀이가 훅 꺼져서 해골상이 되고 광대가 더 커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라. 그리고 이제 맞는 포인트도 여기다가 5유닛씩 이렇게 한 5포인트 정도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줄어드는 거를 생각해라.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있지만 이건 줄어들어 봤자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논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근이에요. 교근의 단면인데요. 이게 광대뼈고요. 교근의 단면에서는 교근이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가 아니고 겉에 있는 수피리어 레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쪽에 바깥쪽으로 있는 거랑 딥 레이어라고 해서 안쪽에 뭐 이거를 슈퍼피시얼 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수피리어 인피리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과 안에 쪽에 있는 근육이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그 얘기고, 논문에서 측정한 이제 뭐 서 선생님이라고 이제 논문에 더 인용한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 평균 15mm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된다. 근데 여자는 13, 14mm 정도가 많고요. 남자는 한 15, 6mm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한 15mm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 사이에 미들 레이어라고 조그맣게 또 있다. 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6개의 존으로 여기서는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우리가 교근 신경 차단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신경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고주파로 여기를 지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로 가는 이 신경들이 다 차단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 끊어버리면. 물론 이제 고주파로 불로 지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신경이 차단되면서 근육이 수축을 안 하죠. 이게 이제 고주파 교근 축소술이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근육을 이제 고주파로 열로 태워버리는 방식이 있어요. 고기 굽듯이. 그러면은 신경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근육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이제 그게 교근 축소술이라고 해서 고주파 교근 축소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6부위로 이 논문에서는 나눴는데 1번에는 놓지 마라. 이유는 이 신경 자체가 차단이 돼버려서 교근이 다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6번에서는 여기는 얼굴 동맥, 페이셜 아터리가 지나가니까는 하지 말아라. 또는 여기서 이 리소리오스 머슬이라고 입꼬리를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해보면 입꼬리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개를 만드는 근육이거든요. 리소리오스 머슬이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잘못 맞았다가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이 말을 안 들으면 입이 삐뚤어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맞지 말아라. 여기는 맞지 말아라. 여기는 맞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는 또 침샘하고 오버랩 되거든요. 여기에 침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샘하고 오버랩 되니까 여기는 맞지 말아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번하고 2번에는 메인 트렁크가 다치니까 맞지 말아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5번에만 맞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저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부학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돼 있냐. 이건 실제 이제 시체 해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건데, 겉에 있는 슈퍼피셜 레이어의 마세터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데,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있고 이렇게 있다. 그 얘기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남자의 경우는 이 근육 한 덩어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갈래로 있고, 여자는 보통 두 갈래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고기 드실 때 보면은 근육 부위가 있고 힘줄 부위가 있잖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랄까 이행되거든요. 중첩되는 게 딱 여기까지 근막, 뭐 여기까지 근육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가닥이, 근막 가닥이 남자는 세 가닥, 여자는 두 가닥인 경우가 많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보톡스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할 때는 5번에만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뭐 3포인트 내지 2포인트만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열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요렇게 교근을 3등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맞지 마세요. 위에 3분의 1은. 여기는 맞되 조금만 맞으세요. 주로는 여기 맞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효과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여기를 맞지 말라는 이유는, 광대 밑에는 근육이 보톡스 맞아서 줄어드는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근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볼륨 자체가 이렇게 호롱바구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톡스 맞아봤자 줄어들 게 별로 없죠. 여기는 줄어들 게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맞아라. 그리고 밑에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렇게 좀 호롱박 모양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이렇게 주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앞쪽에는 좀 조심해라. 이쪽에 리소리오스 있는데. 그래서 보톡스 맞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꼬집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집어서 이 악물어 보세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안 물고 있을 때 이를 악물면 얘가 딱 만져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입꼬리 있는데, 이 손가락이 있는데 뒤쪽으로 맞으면 리소리오스 머슬을 건드리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보면 이 근육이 보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만 맞고 여기는 맞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제 얼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를 악물면 이게 교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 맞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논문에서는 안전하게 그냥 5번에 맞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느끼시는 부작용, 이 우리가 좌우 폭을 줄이기 위한 보톡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보면은,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논문에도 표현된 거예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거 퀴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줘보세요. 이쪽이 문제일까요? 이쪽이 문제일까요? 오른쪽이 문제일까요? 왼쪽이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왼쪽이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소리오스 머슬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에서 이 근육이 입꼬리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역할을 해요. 이걸 당기는 역할을 해요. 옆으로. 근데 지금 이 환자 보면은 이쪽은 입이 옆으로 찢어지는데 이쪽은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톡스 앞쪽에, 이 그림에서 여기에 보톡스가 맞아서 이 근육 자체가 바보가 된 거예요. 요 근육이. 그러니까 입꼬리가 옆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보톡스가 너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겪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앞쪽에 잘못 맞아서 리소리오스 머슬을 건드려서 그런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몇 달 괴롭죠.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사실은 괴롭거든요. 입이 삐뚤어지니까. 웃을 때 이상하고, 뭐 구하나서 왔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어차피 약발이 떨어지는 거는 한 4, 5개월 지나면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니까 약이 기운이 떨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에 있는 사진이에요. 보톡스를 맞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아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볼록 더 커졌어요. 이건 이제 파라독시칼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 모순적인 비대죠. 영어로 하면. 이런 건 왜 생길까? 논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여러 가지 가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육이. 속에 있는 근육이 보면 여러 개의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딥 레이어의 경우 특히 이렇게 보면은 뭐 세 가닥, 두 가닥 이렇게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에만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만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보톡스를. 그러면은 여기는 신경이 안 가요. 그런데 주변은 신경이 가죠. 얘는 신경이 작용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이를 악 물 때, 씹을 때 힘을 주잖아요. 그럴 때 한쪽 근육이 힘을 못 쓰면 그 반대 근육이 그 힘을 다 받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힘을 받으면은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불어나듯이 그 힘을 더 받게 된, 그러니까 셋이서 일을 하다가 두 명이 잘못되고 한 놈만 일을 하게 되면요. 세 명이 힘을 받던 힘을 한 놈이 받아요. 그럼 한 놈이 평소보다 근육이 두세 배 커질 수 있어요. 그걸 파라독시칼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할 때는 보톡스를 맞을 때 이렇게만 맞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으니까 이 가닥만 작용을 안 하고 이네들이 커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파라독시칼 하이퍼트로피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분의 1로 나눠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3분의 1로 나눠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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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맞아요. 저는 네 포인트를 주로 놓거든요. 대신에 이쪽이 양이 조금 더 많게, 이쪽이 조금 덜하게. 그래서 워낙에 단면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면요.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환자들의 그 교근을 보면 약간 이렇게 조롱박 모양으로 이렇게 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두께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니까 3분의 1로 이렇게 쪼개면 여기 맞는 것보단 여기 맞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효과는 여기는 없고 여기는 효과가 조금 있고 여기는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맞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스트립만 안전한 존 5에다만 이렇게 놓으면 뭐 부작용은 없을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자칫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얼굴의 좌우폭을 줄이는 목적으로 수술을,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정도만 조금 생각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보톡스는요, 자주 맞으면 안 돼요. 자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톡스를 맞고 한두 달 있다 또는 뭐 일주일 있다 오셔서 리터치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리터치를 하려면 일주일 안 짜게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 맞고 일주일 있다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 때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필요하면 조금 더 놓고 아니면 안 놔요. 근데 보톡스나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병원들 보니까 한 달 있다 오세요. 뭐 두 달 있다가 리터치 해드릴게요. 이게 마치 환자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주기가 짧을수록 보톡스에 내성이 생겨서 보톡스를 오래 못 쓰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보톡스는 1년에 2번 또는 짧게 뭐 너무 심해서 자주 맞는다 그래도 1년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간격으로 맞든가 6개월 간격으로 맞든가 둘 중에 하나 정하셔서 저는 6개월에 한 번 맞으시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보톡스 맞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광대 수술하고 싱카이네시아라고 해서 눈을 감을 때 입이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요거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눈을 감으면 그냥 제가 눈을 감아 볼게요. 이렇게 감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눈을 감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왜냐면 광대 수술하고 그 신경이 잘못 붙어거나 근육이 연결이 잘못되면 신카이네시아라고 해서 눈 감는 신경하고 이 광대를 올리는 신경하고 붙어버린 합선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게 치료하기 진짜 난감하거든요. 근데 보톡스만 살짝살짝 맞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오세요. 자기는 눈만 감으면 사람들이 찡그린다고 얘기를 한다고. 눈 깜빡일 때도 찡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톡스로 맞는데 맞더라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라. 보통. 아무리 짧게 맞아도 4개월에 한 번씩 맞아라. 중간에 뭐 리터치니 하는 거는 할 거면 일주일 안 짜게 해라. 이런 얘기를 꼭 드려요. 그래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런 보톡스 인젝션 방법은 10년 이상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보톡스를 불과 2, 3년 만에 내성 생겨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보톡스를 뭐 꼭 서비스로 놔줄게요 라고 해도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내가 생각한 그 주기를 맞추세요. 그래서 꼭 그 말씀 드리고요.